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응급조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은 한방에서는 칠정으로 답답하거나 흉비나 그리고 결흉, 내상, 심통 등에서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트레스나 폐, 위장, 신장의 이상이라고 주로 봤다는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먹는 것이나 숨 쉬는 것, 그리고 심장의 이상이 생기면 다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구조상 가슴은 앞으로는 이 가슴뼈와 뒤로는 흉추를 중심으로 갈비뼈가 쇠장처럼 이렇게 심장과 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들 호흡을 한다고 하면 폐가 그냥 숨 쉬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자체적으로 폐 자체가 혼자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갈비뼈와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갈비뼈와 횡격막의 움직임에 불편을 끼치는 모든 상태도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장이나 물속에 좀 깊은 곳에 가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압박이 옵니다. 배도 물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압박이 오면은 숨쉬기가 약간 곤란한 상태가 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심장은 왼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대부분이 가슴뼈 뒤에 있고 왼쪽으로는 심실이 약간 더 나와 있어서 좌우 폐를 봤을 때 폐 쪽이 왼쪽 폐가 약간 파져 있는 것,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경락상으로는 12경맥 중에 족태양 방광경을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이 흉격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광경은 머리 뒤로 해가지고 이 등판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엉덩이를 지나가 이렇게 장단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맥이 그렇다 보니까 흉격을 지난다는 말이 되고, 또 손끝 발끝에, 혈 중에서 손끝 발끝에 있는 혈들이 이 경맥 전체의 움직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혈들이니 이 손끝 발끝에 있는 모든 혈들이 흉격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이 가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나는 빈도로 본다면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이 아마 위장의 문제, 즉 과식이나 체했거나 했을 때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배불러서 갑갑한 것도 결국 가슴에 답답한 것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아마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병이 되어서 나중에는 심장이 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호흡기로 인해서 갑갑한 것은 기관지에 가래가 끼는 증상이 의외로 많고요. 비염이나 후비루 같은 코의 이상도 있겠지만 보통은 만성적인 약한 천식이 있어서 공기가 나쁜 곳에 가면은 좀 더 갑갑해지는 그런 증세가 많고, 대도시를 벗어나면은 좀 편해지는 그런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천식이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기도폐색 등등은 이것은 급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위 사람에게 119에 연락을 하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아주 급하게요. 이런 증상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천식이나 기도폐색은 호흡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먹은 것이 목에 걸려서 팻팻거리거나 새파랗게 질린다면 즉시 하임리법을 써야 합니다. 이때 제대로 썼다면 한 생명을 구한 게 됩니다. 보통은 식당이나 실내에서 일이 벌어지겠지만 간혹 길 가면서 먹는 사탕이나 얼음이 막히는 수도 있습니다. 천식과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은 기도를 확보하고 즉시 인공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건물들 속이라면 근처에 보면 제세동기를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없더라도 인공호흡 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급히 수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처에서 못 찾은, 만약 그런 분들이 근처에 없다면 무조건 누구라도 해야 합니다. 방법을 잘 몰라도 영화나 한 번이라도 들었던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정확한 것보다는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4분 내에는 실시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왕좌왕하는 새에 7분이 넘어간다면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구급 상황 말고 일반적으로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것에 이 손발을 주무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손발에 있는 이 정혈이나 그리고 십선열 그리고 사관이나 팔관 등을 눌러줍니다. 팔다리를 이래 주무르러 주는 것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팔과 다리는 근육군, 그러니까 이 근육이 많은 자리, 이 자리를 꾹꾹 눌러주는 것도 좋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쓰다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혈침이 있다면 정혈이나 요 십선혈을 따는 것도 좋습니다. 사혈을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주물르기라도 해야 되지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경맥구급법이라고 합시다. 이것의 효능은 이 경맥의 운행을 도와주며 내장의 운동성을 늘려줍니다. 이것을 가슴이나 배가 갑갑할 때 실시하면 병에 상관없이 무조건 좀 편해집니다. 가슴이 꽉 막히고 메식거리거나 그리고 트림이 나거나 심하면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간혹 뇌증도 있습니다. 보통 가장 흔한 것은 장염 문제가 생겼겠지만요. 이때는 보통 두통이나 현기증을 동반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초기와 체한 것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날 때는 체한 것으로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다들 체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맥구급법을 하면 체했든 뇌증이든 일단은 편해집니다만 뇌증이면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 재발을 하게 되면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한 것이 확실하다면 몇 가지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제 부위, 이것을 어제 부위라 하는데 이것을 주무르는 방법을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합곡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꾹꾹 이런 식으로 손을 감싸지고 꾹꾹 눌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후후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시면은 알게 모르게 시원해지다가 트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당제가 향사평이환이나 평이환이라는 한약이 잘 듣습니다만 그것이 없을 때는 따뜻한 식혜도 참 훌륭합니다. 고기 같은 것을 체했다면 젓갈이나 식혜, 가자미 식혜 같은 거 그런 것 같이 삭힌 음식을 같이 조금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트림을 하면서 매식매식하고 이것이 매식매식한 것이 심하면은 그때는 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때 음식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두통이 있다면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토하게 되면은 뇌의 압력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혈이면은 출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가슴이 빨리 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계라고 합니다만 이때는 심장박동이 빨리 뛰는 것인데 보통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평소에도 자주 그렇다면 가장 흔한 것은 운동 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심장이 실제로 이상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거나 부정맥이 있다면 심전도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면서 불안할 때는 특별히 요 새끼손가락에 있는 소택과 소충, 즉 이것을 피를 좀 많이 대량으로 좀 내주는 것이 좋고, 그거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늘 꼭꼭 이렇게 눌러줘도 좋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서 묵을 수 있는 조처법이니 조처를 알고 계시면 귀한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